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반야동에서 역술원 운영하고 있는 나비도 꽃이었다 운명술사 진수아입니다. 오늘은요 황하나씨 사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황하나씨 사주를 열어보고 첫 느낌은 안타깝다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주 자체가 난세의 영웅격 이런 사주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태어났다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화 열망이 가득하고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던 그 시기에 태어났으면 세력을 규합해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또 앞장서서 그 운동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역사에 영웅으로서 이름을 남겼을 그런 인물이에요. 그도 안 되면 빈천한 가정에 태어났다면 본인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노력을 감내할 그런 사주였습니다. 그런데 황하나 씨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태어났죠. 이게 여러분들이 금수저라고 다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게 운명을 열어보면 나온다니까요. 본인은 투사인데 온실 속의 화초로 태어났으니 내 자리가 아니야 여긴. 그러니까 거기서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루푸스라는 병 아시죠? 자가면역 결핍증이라고 나의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굉장히 난치성 질환인데 이거하고 황하나 씨하고 똑같은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나의 면역 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내 몸을 공격하는 거라. 그래서 황하나 씨도 투사의 명을 타고 태어났는데 밖으로 어떻게 펼쳐질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게 본인을 공격해서 마약 중독에 이르게 되고 본인의 운명 자체를 이그러뜨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자, 사주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띄울게요. 이 황하나 씨 사주는 전체적으로 토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생시를 무진시로 잡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시를 추론해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차평명리로는 큰 틀을 잡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자미두수를 이용해서 귀납적 추명에 들어갑니다. 이게 귀납적 추명이 차평명리와 자미두수 모두가 설득력 있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무진시일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었습니다. 이 12시 다 돌려서 확인해 본 거니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주를 보면 온통 노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노란색은 토입니다. 오행 중에 일지가 또 화로 구성이 되는데 화생토 이렇게 돼서 토로 온갖 에너지가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종왕격 중에 가색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큰 틀로 봤을 때 이 가색격은 어떤 대운을 맞아야 좋으냐 하면 화, 토, 금 대운이 이렇게 흘러줘야 됩니다. 제일 불리한 대운은 이 토를 극하는 대운이에요. 바로 목이 오는 대운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하나 씨는 이 목 대운에 들어와 있죠. 지난 대운에는 토대운이었기 때문에 황하나 씨가 2015년에도 넘어갈 수가 있었고 했으나 이번에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가색격이라는 격국 자체를 깨버리는 폐격시켜버리는 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황하나 씨는 모든 걸 다 잃어야 돼요. 그래야 목숨이 부지가 됩니다. 지금 오늘 구속됐다고 나오던데 이번에는 한 3년 4년 형을 받고 살고 나오는 것이 본인의 명을 연장하는 데 훨씬 이롭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나오지는 않겠으나 한 1년 미만의 형을 받고 나와버리면 수명이 짧아지게 될 겁니다. 60을 넘기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자, 이렇게 주어진 명과 살아가는 삶의 어긋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징을 한번 보면 이 무진년에 태어나고 제가 또 생시를 무진시로 잡았는데 이게 두 개 다 백호대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책에서도 볼 수 없고 그 어떤 명리학 강의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제가 깨우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 임묘하는 관성임묘의 사주를 가장 무섭게 보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사주에서 이렇게 백호 대살이 2개 이상 있는 사주를 가장 무섭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최진실도 그랬고 정선이도 그랬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안 죽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그거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백호대살이 2개가 있어 버리면 일단 남자들이 맥을 못 춥니다. 이번에 작년에 오세용이죠. 혼인신고한 연하의 남자가 혼인신고하고 뭐 3달 만인가 자살을 해버렸죠. 작년 12월 달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무섭기 때문에 제가 그 생시를 무진시로 잡은 이유도 되고요. 그리고 또 무진시로 잡아버리면 일지사가 오죠. 사화가 있는데 사화와 진토가 진사, 지망을 형성합니다. 천라지망 알고 계십니까? 술의 천라, 진사, 지망, 이걸 천라지망이라고 하는데 땅에 쳐진 그물이 되는 거죠. 이 그물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진다고요. 뭔가에 중독이 돼버리면. 그래서 황하나는 마약에 손을 댄 이상 이 지망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온통 토로되어 있으니 뭔가 은밀한 거,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행위,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마약이라는 어떠한 인자와 맞아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지지를 보면 남성을 나타내는 인자는 을목 편관밖에 없어요. 편관도 굉장히 많죠. 이 편관이 사중에 경금과 을경 암합을 합니다. 뭐 연지에도 을목이 있고 월지에도 을목이 있고 시지에도 을목이 있지요. 이건 남자 나이를 가리지 않고 사귄다는 거죠. 이 사중 경금은 지금 상관이 돼 있는데, 상관은 여자에게 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여자의 생식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암합을 하고 있으니 남자 관계가 어린 시절부터 내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요. 2009년부터 뭐 대마초를 했고 22살, 2011년에 24살 때 이미 TV에서 버닝썬 대표의 그 여자친구로 소개까지 되고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두드러지게 이성 관계를 뭐 보여주고 살았으니 사주에서 일러주는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나왔던 대운들이 남방 화운을 타면서 본인한테는 가장 유리했죠. 왜냐하면 화토금이 가장 유리한 대운이니까. 근데 이제 끝났습니다. 이 목대운 다음에 수대운이 오거든요. 이거 전부 다 싫어하는 거라고요. 가색격이. 자, 그래서 안타까우나 황하나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3년이나 4년 길게 징역살이 하고 그걸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개과천선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백호대살에 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사주에 계신 여성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백호대살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있으면 본인의 짝을 해하는 성분임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하느냐? 내가 백호대살이 있으면 나의 처나 또는 나의 남편이 될 사람도 백호대살이 있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그 흉의를 상당히 피해갈 수가 있어요. 살길이 이살 제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호대살이 없다, 상대방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상대방이 신강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황하나의 운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들은 있을 것이나 지키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임영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임영규 씨가 부모로부터 약 160억에 이르는 막대한 부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거 다 날려먹지 않습니까? 황하라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회가 있을 때 자아성찰하면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